안녕하세요. 저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혈관이식외과 과장 고진이라고 합니다. Hello everybody. I'm Jun Robert Go, Vascular and Transplantation Surgeon at Mediplex 세종 Hospital.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저희 병원의 간단한 소개와 제가 하고 있는 혈관외과 분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병원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이름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입니다. 메디플렉스는 의료라는 메디컬과 복합이라는 컴플렉스가 합쳐진 이름으로서 모 병원인 세종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에 있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병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국내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좋은 성과로 공로상을 받는 등 외국인 환자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국제진료센터 및 통역 코디네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혈관 진료는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발표를 맡고 있는 저는 현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의 혈관이식외과를 맡아서 진료하고 있는 혈관이식외과 전문의입니다. 또한 한국과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의학 자문, 경영 자문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메디컬 컨설턴트입니다. 현재 카이스트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및 전 세계 1위 안마의자 회사인 바디프렌드에서 경영, 해외 영업, 의학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토캐드로 잘 알려진 오토데스크라는 미국 회사의 3D 프린팅 프로그램인 퓨전 360을 통한 의료기기 설계, 시제품 제작에 대한 강연을 했던 모습입니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2019년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미국 대사관 주최연회에 초대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주한미군과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이호준 소령님, 아주대학교 외상외과의 이국종 교수님과 외상 시스템에 대한 고견을 듣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랍권의 최대 의료 박람회인 아랍 헬스케어 인 두바이 2019에서는 카이스트 GCC 센터장이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전 장관님과 카이스트 기반의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들과 함께 참가를 하였고, 이곳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 비서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경기도청과 러시아 모스크바 메드쇼 2019 및 노보시비리스크 시의 의료 박람회에서도 한국의 의료, 그리고 저희 병원의 선진적인 혈관 치료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현대의 혈관외과에 있어서 치료는 동맥, 정맥, 임파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맥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 상태에 맞춰 다양한 치료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맥의 경우 정맥의 특징인 판막, 밸브의 기능에 연관하여 병의 이유와 기원을 치료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파의 경우 암수술 후 혹은 특정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임파 부종 및 임파선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최근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 흡입술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동맥질환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와 얼굴 부위에 피를 공급하고 있는 경동맥, 가슴과 배 부위에 큰 동맥혈관, 만성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서 혈관이 약해지는 상태들, 당뇨발 등의 영역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의 혈관 치료 방식은 어떻게 정상 혈관과 같은 비슷한 크기와 속도,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그림과 같은 플라크가 형성되게 되면 수술 방식으로 안쪽 막에서부터 떼어내는 수술과 좁아진 영역에 있어서의 스텐트 및 풍성 확장술을 시행하는 시술적 방식 둘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복부, 배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는
수술적 방식으로 인공혈관 치환술과 스텐트 그라프트를 통한 시술적 방식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만성동맥 폐쇄증에 있어서는 단순한 풍선 확장술에서부터 스텐트 그라프트에 이르기까지 전 방향의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성동맥 폐쇄증에 있어서 현재 혈관의 시술을 통한 혈관의 재개통뿐 아니라 신경통증에 집중하여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혈류의 재개통뿐 아니라 조직으로의 산소 투과성을 치료의 최종 목적으로 판단하고 치료하고 있다는 저희 병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고의 CT, MRI 등의 영상의학 장비 및 신장부전 환자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혈관 촬영술, 조직 내 산소 모니터링,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관 재생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료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맥의 경우 병태 생리에 기반하여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만성 하지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하지의 통증, 하지가 무거운 증상, 수면 중에 다리가 아픈 증상, 간지러운 피부 상태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는 정맥 내에 기능을 해야 되는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는 만성 하지정맥 기능 부전의 기본적인 병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은 피부 상태는 모세혈관 확장증으로서 하지정맥 기능 부전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맥 판막의 비정상적인 기능은 결국 하지에 있어서의 늘어나는 혈관 상태인 하지정맥류, 하지부종, 통증, 피부 변색, 피부 괴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 모세혈관 확장증에서부터 피부 괴사에 이르는 1에서 6단계의 상태를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라고 일컬어지는 피부에 튀어나와 있는 정맥 상태와 만성 하지 정맥 기능 부전, 다리의 부종, 피부의 변색, 피부의 괴사 등은 통칭하여 정맥 내의 판막의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피부에 정맥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목 복숭아뼈 근처의 부종, 피부의 변색, 이것들은 전형적인 하지정맥 기능 부전의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정맥 내 경화제를 이용한 베나실, 클라리베인 등을 통한 시술, 그리고 고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수술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파부종의 경우는 수술 후 상태에서 가장 잘 발생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수술 후 수년이 흐른 후에 수술을 시행한 팔, 다리의 지방 및 수분 축적으로서 발생하는 부종을 일컫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치료 방식으로는 임파부종의 지방 축적을 지방 흡입기를 통해서 제거함으로써 부종 감소, 임파 흐름을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하 지방의 수분 축적 정도를 보고 지방 흡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술 및 시술에 관련된 특정한 부적응증이 없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 방식인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지방 흡입 방식이 있고, 같은 원리로 과도하게 축적된 임파부종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K-뷰티에서의 강점인 지방흡입 치료는 임파부종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분들께는 혈관외과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는 전 세계 수준의 혈관 치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